잠깐만요. 지금 하던 거 멈추세요. 스크롤도 멈추고 다른 탭도 닫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겪고 있는 조용한 굴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굴욕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소리쳐서 세상에 알린 사람이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자라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북미 축구 세계에서 벌어진 가장 폭발적인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편하게 앉으세요. 시작합니다. 손흥민이 교체되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경기는 이기고 있고 팀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손흥민이 벤치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 얼굴을 보셨나요? 박수를 받으면서도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 얼굴을. 그건 진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고 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뛰지 못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꺼내지도 못하고 교체판이 들어오는 걸 봐야 했던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매 경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2026 MLS 시즌에서 지난 4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4경기, 손흥민이, 무득점. 이 문장이 얼마나 이상한 문장인지 느껴지시나요? 이 선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으로 기대 득점 지표를 초과 달성한 선수입니다. 8년입니다. 페널티킥 제외하고 순수하게 오픈플레이에서 기대값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 전 세계에서 그걸 8년 연속으로 해낸 선수는 손흥민 단 한 명뿐입니다. 그 선수가 지금 4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이 숫자를 보세요. 올해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조별리그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공격수로 자유롭게 뛰게 해준 경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62분. 그 62분 동안 손흥민이 기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골 3어시스트입니다. 62분 동안 한 골 3어시스트. 전술적인 제약 없이, 수비 가담 없이 그냥 앞에서 뛰게 놔뒀을 때 손흥민이 만들어낸 숫자가 62분에 한 골 3어시스트입니다. 그런데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선수를 지금 중원 깊숙이 내려서 12km씩 뛰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LAFC는 지금 굶주린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철창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를 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사람은 플로리다에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미드필더,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자 로드리고 대 파울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어젯밤 플로리다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셔야 이 이야기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2026 북중미 챔피언스컵 16강에서 내슈빌에게 탈락했습니다. 1대1 무승부,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탈락. 리오넬 메시가 있는 팀이, 데파울이 있는 팀이, MLS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팀이 16강에서 짐을 쌌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경기가 끝나고 믹스트 존에 나타난 선수들의 얼굴에 다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파울이 믹스트 존에 나타났을 때 그는 내슈빌 수비진의 실수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교적인 말로 팬들을 달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부 해안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향해서.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데파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슈빌전 패배는 인터 마이애미에게 진정한 공간의 킬러, 즉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리오넬 메시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플레이메이커를. 지난 경기에서 그는 최소 4번의 킬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패스를 받은 선수들에게 그걸 골로 만들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침착함이 없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가 없었습니다. 데파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손흥민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 말이 나온 순간 북미 축구 미디어가 멈췄습니다. 데파울은 그냥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과 인터 마이애미 수뇌부를 향한 공개적인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LAFC에서 빼내 마이애미로 데려오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데파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마이애미로 온다면 제 명예를 걸고 보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매 경기 12km씩 미친 듯이 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도스 산토스 감독이 강요하는 것처럼 미드필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깊숙이 내려와 뼈 빠지게 고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저와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그 모든 더러운 굳은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유일한 임무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 서서 체력을 비축하다가 메시에게 패스를 받아 상대를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것뿐입니다. 데파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멈추고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자가 메시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손흥민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이건 LAFC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선수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면 LAFC는 지금 손흥민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요? 디파울이 인터뷰 도중 직접 LAFC 경기 영상을 분석했다고 말한 부분을 들으면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AFC 경기 비디오를 다시 돌려봤을 때 그건 축구를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저를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었습니다.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골짜비 중 한 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를 하프라인까지 깊숙이 끌어내려 그저 몸싸움이나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 마이애미는 피니셔가 없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LAFC는 리그에서 가장 잔혹한 피니셔를 중원의 쓰레기 청소부로 부려먹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말이 틀렸을까요? 숫자가 증명합니다. 손흥민이 자유롭게 공격할 때와 미드필드에서 수비 가담을 강요받을 때의 통계는 완전히 다른 선수처럼 보입니다. LAFC는 손흥민을 사기 위해 MLS 역사상 최고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수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리그 최고 피니셔를 체력 소모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손흥민 본인도 LAFC가 자신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다는 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데파울이 인터뷰 도중 그려낸 장면 하나를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전역의 축구 전문가들을 전율케 한 대목입니다. 눈을 감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리오넬 메시가 페널티 박스 앞 존 14구역으로 공을 잡으러 내려옵니다. 메시가 공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 블록 전체가 그에게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건 메시에게 내재된 전술적 중력입니다. 어떤 수비수도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메시를 자유롭게 놔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1000분의 1초의 찰나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바람을 찢는 속도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며 대각선 마무리를 해내는 압도적인 골 결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마이애미의 핑크빛 유니폼을 함께 입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구가 아닐 겁니다. MLS의 나머지 모든 팀들을 향한 잔혹한 전술적 학살극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직후 북미 이적 시장에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파울의 발언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터 마이애미 수뇌부는 이미 지정 선수 급여 구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LAFC의 잘못된 포지션 기용이 손흥민에게 보이지 않는 억눌림을 유발하고 있으며 마이애미는 그 전술적 균열을 이용해 역사적인 이적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분석가 존 뮬러도 가세했습니다. 디파울이 언급한 메시 창조, 손흥민 마무리 전술은 데이터상으로 완벽하게 실현 가능합니다. 메시는 현재 MLS에서 가장 높은 기대 어시스트 지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으로 기대 득점을 안정적으로 초과 달성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만약 이적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리그의 전술적 힘의 균형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입니다. 존 뮬러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디파울 본인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LAFC가 순순히 손흥민을 내놓을 리 없다는 걸 그도 압니다. LAFC는 지금 2026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크루스 아술과 맞붙을 예정이고
피파 클럽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를 내보낸다는 건 재정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그리고 셀러리 캡 규정상으로도 극도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데파울도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적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LAFC가 절대 순순히 그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부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데파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데 지금 LAFC에서 미드필드 꾸준히를 하면서 4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는 동안 마이애미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단 프런트가 아닙니다. 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메시의 동료가 직접 공개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교체되어 벤치에 앉았을 때 팀이 이기고 있는데 자신은 미드필드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압니다. 억울함입니다. 그 어떤 선수도 특히 이 수준의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데파울이 그 억울함에 마이크를 갖다 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고 인터 마이애미가 정식으로 손을 내밀어 온다면 손흥민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LAFC에 남아서 자신이 어떤 시스템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아니면 메시의 곁으로 가서 축구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 파트너십을 완성할까요? 두 선택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선택 모두 손흥민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